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뷰티하는 봉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속눈썹이 펌한 지가 한참 돼서 다 풀려가지고 새로 하려고 유튜브를 오랜만에 켰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켰었는데 속눈썹 로트 다시 테스트한다고 그랬다가 망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새로운 로트를 준비하면서 요즘 핫한 로트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저는 지금 대고 있는 로트는 4번 로트이고 반대쪽은 너무 꺾여가지고 제가 다시 5번 로트로 복구펌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중간에 너무 잡음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녹음은 다시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지금 보이는 영상은 이제 6컬 로트는 앞뒤가 똑같은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로트는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큰 사이즈도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마저 이제 뒤에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손님들한테 하실 때는 아이 패치도 하고 눈두덩이에 따라서 위에 테이핑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셀프 펌이기 때문에 그냥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 눈매를 보시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쌍꺼풀은 있으나 앞에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 특히 이렇게 힘을 주었을 때는 저 부분까지는 거의 속눈썹이 잘 보이지 않는 눈이고, 특히나 손으로 마지막에 찝었던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더 없기 때문에 눈두덩이 너무 닿거나 쌍꺼풀 사이에 끼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저도 살짝 튀어나온 눈이기 때문에 이런 눈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처음 쓰는 로트라서 저도 4번으로 해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한쪽이 조금 더 눈에 끼고 하더라고요. 특히 앞부분이 아무래도 앞부분은 작고 뒷부분은 넓어지던 형태의 로트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왼쪽은 그대로 4번으로 하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5번 로트로 다시 한번 복구를 하였는데, 영상에는 복구하는 과정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끝에 설명으로 넣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셀프로 하는 촬영은 처음이라서 다소 흔들림과 제가 막고 촬영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삭제시키고 편집을 하였으니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로트를 고정할 때 글루를 사용해서 로트에 묻혀가지고 살에 이제 붙이는 방법으로 고정을 선택하였다면, 요새는 저렇게 테이프로 최대한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뒤로 테이프를 고정해주시고, 지금 저렇게 살짝 뜨잖아요. 조금 더 밀착을 위해서 살짝 들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 요즘 날개가 있는 로트들이 많기 때문에 위에도 테이프로 한 번 더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었다면 속눈썹을 이제 로트에다가 글루를 이용하여 고정을 시킬 겁니다. 글루로 고정을 시킬 때는 앞이든 뒤든 원하시는 대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뒤에서부터 고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머리로 전체적으로 가리고 있는 점 죄송합니다. 로트에 고정하는 부분은 가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4배속으로 돌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정을 할 때는 연화 때는 그냥 모양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그냥 빠지는 거 없이 올려준다 생각하시고 올려주는 걸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쪽 다 고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연화를 발라줄 거예요. 연화는 우리가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진 모발을 결합을 끼워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뿌리 쪽에서부터 연화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연화제는 일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를 발라주시면 돼요. 저렇게 립 브러쉬로 발라주셔도 되고,
그냥 집에 있는 면봉이 있으시면 면봉으로 발라주셔도 되고 같이 셀프 키트에 동봉된 것으로 발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발라주시고 대부분 뿌리는 튼튼하고 새로 난 부분이기 때문에 끝쪽은 손상되신 분들이 대부분 많고 대부분 끝쪽은 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끝에는 너무 연화제를 많이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뒷부분도 최대한 빨리 감기로 그냥 감아 볼게요. 다 똑같은 모습이라서. 마지막으로 이제 연화제가 골고루 발라졌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연화제 때문에 바르면서 이제 붙어있던 모들이 좀 살아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연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펌지를 이용하셔서 고정을 시켜주시거나 랩으로 고정을 해주셔도 되세요. 저는 펌지를 이용해서 했고 고객님들께는 되도록 펌지보다는 랩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펌지가 약을 많이 흡수시키기 때문에 또 혼자 할 때는 펌지가 더 편해서 셀프로 파마를 할 때는 펌지를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밖으로 튀어나온 모발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연화는 다 닦아준 상태고 중화를 하기 전에 이제 결을 잡아줄 건데 중화는 무엇이냐면 이제 단백질 결합을 저희가 연화로 끊어놔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중화는 이제 다시 한번 그 아이들을 고정해줘서 모양이 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야지 그 모양대로 나오는 건데 저때 이제 저는 중화가 하기 전에 연화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렇게 살살살 올려도 그냥 밀착이 잘 되어 있고 잘 올라오지만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연화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온 거고 그래서 연화가 잘 안 되셨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연화를 조금 더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글루로 이제 모양을 다시 잡아주실 때는 글루를 너무 많이 묻히면 또 중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묻히셔서 글루가 굳기 전에 모양을 잡아주셔야 돼요. 굳은 상태에서 끌어올리다 보면은 모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너무 힘을 줘서 끌어올리시지 마시고 지금은 흐물흐물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살살 모양을 움직여 주시면 좋으세요. 저 펌 스틱이 없으시면은 그냥 면봉으로 올려주셔도 되세요. 결만 최대한 가지런히 뿌리 쪽이 뒤틀리지 않게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고정을 다 해주셨으면은 이젤을 발라주시면 되시는데요. 뿌리 쪽에서 발라주시면 되세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끝쪽은 모발이 가늘고 얇기 때문에 모발 끝에까지 너무 약이 많이 묻을 경우에는 끝에가 꺾인다든지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루트 모양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는데 셀프로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모양이 다른 것보다 일자로 쭉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굴곡을 잘 보실 줄도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게 대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냥 초보자분들은 U컬이 제일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컬도 그 라운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속눈썹 펌을 배울 때는 그냥 속눈썹 로트에 속눈썹 모가 꽉 차면은 잘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바짝 펌인 줄 알았는데 배우시다 보면은 아실 건데 물론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까지 깊게 배우실 일은 없겠지만 참고해서 팁을 조금 주자면 로트가 작다고 무조건 펌이 이쁘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저는 한쪽을 5번으로 바꿨어요. 4번에서 5번으로 바꿨는데도 더 컬이 자연스럽고 이쁘게 나왔거든요. 자연스럽다 그래서 또 컬이 안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어느 위치에서 약을 바르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로트를 정하냐 그리고 약을 어디까지 발라야 되냐 로트 위치는 어디에 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셀프 속눈썹 펌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모발이 굉장히 많이 상하기도 하고 눈 안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눈 컨디션이 좋아서 지금 눈물이 흐르거나 이러는 장면은 전혀 없는데, 또 눈 컨디션이 안 좋거나 눈이 원체 약하신 분들은 눈물이 많이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샵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하시다 보면 이게 약재가 눈에 들어가고 이러면 아무리 순한 제품이라도 결막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샵에 가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샵에 갈 시간이 너무 없다 하실 경우나 아니면은 나는 그냥 시간이 진짜 너무 없다, 근데 좀 뭔가 분위기를 내고 싶다 하실 때 외에 어쩌다 한 번 하시는 거 외에는 웬만해서는 샵에 가셔서 받으시고 편하게, 눈도 편합니다. 그렇게 받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영양제 바른 쪽, 안 바른 쪽이 있는데, 바르면 조금 더 또렷하고 결이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안 바르면 저렇게 조금 부시시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하고 난 후라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영양제를 반대쪽도 마무리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렇게 결을 조금 더 섬세하게 잡고 싶다 하시면 핀셋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저 핀셋 또한 처음에는 손에 익숙하지 않으면 눈을 찌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용해 주세요. 끝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만 잘 바르시면 솔직히 저렇게 결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4번 노트를 사용해서 조금 엉망이기는 해요. 그래서 완성된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복구한 모습입니다. 5번으로 로드를 변경해서 다시 시술을 했고요. 시술을 다시 하실 경우에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잡아주셔야 돼요. 처음에 하셨던 대로 잡으시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했을 때는 퀵젤을 사용해서 했던 거고, 두 번째 복구를 하실 때는 퀵젤을 사용하시면 안 되세요. 이미 손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실 때 중간중간 케라틴 젤을 조금 더 발라주셔야지 모발의 손상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복구 펌은 최대한 샵에 가서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복구 펌까지 집에서 하다가 더 손상돼서 오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샵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라도 한 번씩 자기 속눈썹 할 때는 망칠 때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눈을 뜨고서 하다 보니까 또 내 눈을 누르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놓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전문가 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짧지만 도움이 되시는 정보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속눈썹 건강을 위해서 샵에 가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